시클리드를 키우게 됐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물지식. 본 영상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물맛댐. 어디선가 시클리드를 처음 가지고 오셨다면 봉지에 들어있는 시클리드를 어항에 넣기 전에 꼭 하셔야 할 것, 바로 물맛댐입니다. 열대어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물온도와 수질 변화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물맛댐 없이 시클리드를 바로 어항에 투입한다면 시클리드가 영군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맛댐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맛댐 과정은 온도맛댐 후 수질맛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온도맛댐을 위해 시클리드가 들어있는 봉지를 시클리드를 키울 어항물 위에 최소 30분 이상 둥둥 띄워놓아 봉지 안에 물온도와 어항의 물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수질맛댐은 시클리드를 살게 될 어항의 수질에 서서히 적응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시클리드를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면 보통 어항에 물이 수돗물 상태일 테니 온도 맛댐이라도 충분히 하시고 키우면서 최대한 빨리 물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도 맛댐이 끝났다면 이제 봉지 안에 물과 함께 시클리드를 어항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단, 시클리드를 투입하는 어항의 물과 관련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둘째, 어항 고르기. 시클리드는 충분히 잘 먹고 무탈하게 큰다면 10cm가 넘게 자랍니다. 어항을 선택하실 때는 다 자랐을 때를 기준으로 좁지 않을 정도의 어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상어 어항은 가장 작은 폭이 몸 길이의 3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긴 폭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몸 길이의 6배 정도 이상은 되어야 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어 크기를 기준으로 어항의 크기를 결정해주세요. 물멍을 위해서는 올디아망과 같이 투명도가 높은 유리로 만든 어항을 추천드립니다. 어항에 물을 채우실 때는 적어도 제일 큰 시클리드의 몸 길이 정도는 남기고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시클리드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같은 이유로 시클리드 어항에는 뚜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과 여과기. 시클리드를 처음 투입할 물은 수돗물을 받아놓고 하루 정도 지난 물을 사용해주세요. 그래야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시클리드가 살기에 적합한 물은 여과 박테리아가 가득한 물입니다. 이것을 보통 물이 잡혀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시클리드가 배출하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여과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덜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염소가 빠진 물이라 하더라도 물에 여과 박테리아가 없다면 시클리드가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배출한 암모니아에 노출되어 골골하다 영군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빨리 어항의 물을 잡힌 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과기와 박테리아제입니다. 물맛댐 후 어항에 시클리드를 투입했다면 바로 여과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박테리아제를 정량 넣어줍니다. 물이 어느 정도 잡히기 전까지는 사료를 주지 마세요. 주더라도 정말 최소한만 주세요. 시클리드가 워낙 먹성이 좋다 보니 처음 사오면 잘 먹는 게 귀여워서 보통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료를 듬뿍듬뿍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클리드를 암모니아에 중독시켜 용군 가게 만드는 가장 나쁜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이 잡힐 때까지 며칠만 참으세요. 물이 잡히게 되면 물이 크리스탈처럼 아주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에 여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과 박테리아가 살아가는 집이 되어 어항의 여과 박테리아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과기입니다. 여과기는 어항 안에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주면서 시클리드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줍니다. 여과기 선택이 어려우시면 스펀지 여과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음에 예민하여 조용한 것을 선호하신다면 별도의 기포기 연결이 필요 없는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바닥재.
말라위 호수에 살던 말라위 시클리드는 알카리성 수질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어항의 물을 알카리성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산호사를 깔아줍니다. 산호사는 사용 전에 쌀 씻듯이 여러 번 깨끗이 세척해 주시고 산호사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 알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로 소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잘 먹고 똥도 많이 싸는 녀석들이다 보니 청소를 편하게 하려고 바닥재가 없는 탱크항에서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똥을 자주 안 치워주면 오히려 바닥 오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 장식물. 시클리드는 경계심이 많아 보통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앞 귀가 트여있는 구조물을 좋아하고 그 아래에 머물거나 그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는 앞 귀가 트여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클리드는 서열과 영역 개념이 있는 어종이므로 대부분 기본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집은 보통 대장의 차지가 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집은 대장의 차지가 됩니다. 따라서 집이라고 할 만한 구조물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보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회피물입니다. 시클리드가 다른 시클리드를 쫓아가며 공격할 때 피할 수 있는 회피물이나 공격하는 시클리드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피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펀지 여과기가 공격받는 시클리드의 최후의 은신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폭이 어느 정도 있는 유목을 넣어주거나 돌들을 쌓아서 이러한 회피물이나 회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을 넣으면 예쁘긴 하지만 대부분 무게가 있다 보니 청소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대. 히터. 히터를 사용하여 어항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분명 시클리드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되는 아파트에서 시클리드를 키우신다면 굳이 히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대. 청소. 물이 깨끗해 보여도 어항 청소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해주세요. 이때 잡힌 물을 유지하기 위해 물은 100% 갈지 마시고 3분의 1만 갈아주세요. 청소할 때는 똥 제거를 위해 바닥재를 사이펀으로 훑으면서 물을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 넣는 물은 염소 제거를 위해 하루 전에 미리 받아놨던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할 때 물이 조금 더럽더라도 시클리드는 어항에 그대로 두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클리드들이 사이펀이 가까이 올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적응합니다. 오히려 청소할 때마다 시클리드를 빼고 넣고 하다 보면 시클리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청소하는 사람도요.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도 함께 청소하셔야 하는데요. 여과기 본체는 분해하여 내부를 솔로 잘 닦아주시고 스펀지는 빼서 사이펀질 과정에서 빠져나온 물에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빨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깨끗하다고 수돗물에 정말 정성스럽게 빠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돗물에 있는 염소 성분으로 인해 스펀지에서 자리 잡은 여과 박테리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를 짜는 과정에서 부적물이 쭉쭉 나온다면 더럽다기보다는 어항에 여과 박테리아가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스펀지가 너무 더러워 어쩔 수 없이 수돗물에 빨았다면 꼭 박테리아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청소할 때를 비롯하여 물에 손을 넣어야 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고 해주세요. 그래야 손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의해 시클리드가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어항 속의 기생충에 사람이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클리드와 행복하세요.